우선 집합에 관련된 소단어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A 같은 경우는 그냥 보이죠? 2, 4, 7, 11 그래서 4개입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는 A는 4 그래서 A의 집합 원소의 개수는 4개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 B를 볼까요? B는 두 자리의 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뭐 개수를 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뭐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시는 방법, 아직 여러 수열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1부터 100 사이의 짝수를 생각해 보면 총 50개가 있겠죠. 짝수와 홀수계가 반반씩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중에서 100 같은 경우는 두 자리가 아니라 세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빼서 49개가 됐고요. 또 그 중에는 또 한 자리 자연수의 짝수가 있겠죠. 그래서 2, 4, 6, 8 이렇게 4개는 한 자리 짝수의 4개를 빼야 되기 때문에 총 45개가 짝수가 됩니다. 따라서 NB는 45야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수열을 조금, 그러니까 아직 수열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개수를 세는 방법을 좀 이렇게도 해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또 다른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가장 작은 두 자리의 짝수는 10이고요. 가장 큰 두 자리의 짝수는 98이죠. 근데 10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5고요. 그 다음 짝수니까. 그 다음 98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49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2 곱하기 5부터 시작해서 2 곱하기 49까지가 짝수를 의미하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2 곱하기 5부터 시작해서 2 곱하기 6, 2 곱하기 7 해서 2 곱하기 49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5부터 49까지의 개수를 센다 라고 하셔도 49에서 5를 뺀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면 45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개수를 셀 때는 마지막에 1 더하는 것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1부터 100 사이에 짝수가 100개인데 그 중에 세 자리인 100을 빼고 한 자리인 2, 4, 6, 8을 빼야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C를 볼까요? C 같은 경우는 2에서 2보다 크고 8보다 작은 소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수는 우리가 약수가 두 개 있어 혹은 뭐 자기 자신과 1만 약수를 갖는 수를 의미하겠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2, 또 3, 5, 7, 뭐 11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수인데요.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3, 5, 7이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답을 체크해 보면 NC는 3이야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D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볼게요. D 같은 경우는 2차식이 있는데 부등식이죠. 그럼 2차 부등식 문제를 풀듯이 푸시면 돼요.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인수분해를 해보면, 자, 16은 28, 16이니까, 자, x-2, x-8로 인수분해되고, 그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부분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면 x의 크기는 2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2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의 개수가 D집합의 원소의 개수일 거예요. 그러면 2부터 8까지 2, 3, 4, 5, 6, 7, 8 그러면 8에서 2 뺀 다음에 1을 더하니까 얼마죠? 7. 네, 그래서 NT는 7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아니면 부등식 우리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서 2, 8 그거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해서 푸셔도 되죠. 이거는 2차 함수나 2차 부등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까요? 두 집합이 있는데요. 두 집합에서, 자, A는 12의 배수고요. 12의 배수입니다. 그 다음에 B 집합은 A라는 수의 배수인데요.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A가 B에 포함되는데 A랑 B랑 같지는 않아. 자, 요 표현을 우리가 다르게 쓰면 뭐냐면 일방적 포함관계야. 즉 A는 B의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같진 않아. 즉 진부분집합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포함관계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해야 포함관계 있을까요? 12의 배수니까 A를 한번 써보면, 자, A는요, 원손의 알바로 써볼게요. 12, 24, 뭐 36 이런 식으로 가는 집합이고요. B집합 같은 경우는 A의 배수인데, 자, A집합이 B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A와 12 사이에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해야 A가 다 포함될까? 12도 갖고 있고 24도 갖고 있고 36도 갖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때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A는 12의 약수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겠죠. 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약수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나 볼까요? 한번 예를 들어서 약수 중에 예를 들어서 뭐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6도 있고 12도 있죠. 그 중에서 한번 3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3을 생각해 보면은 3의 배수니까 3, 6, 9, 12, 15, 18, 21, 24 등등등등 갈 텐데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12도 갖고 있고 24도 갖고 있고 어때요? 다 갖고 있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답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A가 B의 진부분 집합이 된다라고 했어요. 진부분 집합. 얘랑 포함은 되는데 같은 건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A가 1, 2, 3, 4, 6, 12면 다 부분집합이 될 텐데, 만약 10이라고 해버리면 진부분집합이 아닌 그냥 같은 집합이 되겠죠. 따라서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 4, 6까지 해당합니다. 네. 이렇게 해야 진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배수 문제나 약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배수나 약수 집합 문제에서 포함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건 A와 12 사이에서 약수 또는 배수의 관계를 가져야지만 집합 사이에서도 포함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해볼게요. 3번은 자, 집합 A가 있습니다.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B 집합은 A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라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B가 A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정수 A의 값을 모두 구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B는 공집합이 아니라는 말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해보죠. 수직선을 한번 그려서 볼까요, 우리? 네, 이렇게 수직선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와 3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3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에쿠 크거나 같고 이렇게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A 집합이에요. 자, 그리고 B 집합은 A를 위에다 써야겠다. 여기 A 집합이고요. B 집합은 A라는 상수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A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겹쳐 쓸게요. 그냥 둘 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돼 있고, A가 어디 있어야지 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쯤 어딘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여기가 B 집합이 되고 B 집합이 A 집합에 포함되는 모습이 나오겠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렇다면 이 A라는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A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보다는 큰 쪽에 있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3보다 더 커져 버려도 안 되겠죠. A가 어쨌든 3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되니까 작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떠오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여기 과연 같다라는 기호를 써도 될까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첫 번째 요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같다라는 걸 써도 될까? A가 만약 3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가 3이랑 같아진다고 생각해 보면
B집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B집합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아. 어때요? 그렇다면 B집합의 원소는 누굴까? 3만 들어있겠네. 괜찮죠? 괜찮아요. 즉 3이랑 같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만 3보다 더 커져 버리면 문제겠죠. 여기 3 자리가 만약 4다라고 하면 4보다 크거나 같은데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 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집합이 돼요. 그래서 B는 절대 공집합이 아니란 말이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즉 A가 3인 건 괜찮아. 자, 그럼 A가 마이너스인 것도 괜찮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A가 마이너스이면 어떤 일이 생기나를 생각하면 조금씩 A가 점점 내려와서 마이너스랑 같아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분홍색 부분 A가 요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같은 집합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같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는 A 집합에 마이너스 2가 포함이 되어 있고 B집합에는 A가 아무리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해도 마이너스 2가 X랑 같지는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항상 A집합이 B집합을 포함되지 둘이 같은 집합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심지어 뭐 여기 등호가 있다고 쳐도 같아도 상관없겠죠.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포함되는 작은 집합이 등호를 갖고 있고 포함하는 큰 집합이 등호를 안 갖고 있을 때만 등호를 쓸 수 없는 거지, 그 외의 상황에서는 다 등호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의 범위를 구해봤어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 그다음 답이 뭐야? 정수 A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요렇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자, 다음 페이지는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A집합이 1, 2, 4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런데 B집합은 아직 문제 안 나와 있지만 서로소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서로소가 나오면 너무 좋죠. 겹치는 거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합치면 전체가 되는. 자, 그런데 합집합은 뭐야? 1, 2, 3, 4, 5, 6이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1, 2, 4가 A라고 했죠. 1, 2, 4는 A의 원소예요. 그럼 B집합의 원소는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3, 5, 6이 돼야겠죠. 그래야 둘 사이에 교집합이 없으면서도 둘을 합쳤을 때 전체의 합집합 원소가 다 나오게 되는 상태가 되니까요. 따라서 B의 집합은 누구야? 그러면 3, 5, 6이야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A, B, C라는 집합이 나와 있는데요. A 합집합 B를 주어줬고 A 합집합 C를 줬는데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A 합집합에 B 교시다. 자, 그럼 요거를 써서 다시 한번 옮겨서 볼게요. A 합집합 B 교시. 자, 괄호 안에는 교집합이 있고 밖에는 합집합이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B와 C가 정확히 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분배법칙 써보니까 A 합집합을 동시에 분배해 주면 되겠죠. B에다가 C에다가. 그러면 A 합집합 B를 하고 또 A 합집합 C를 하고 그 후에 교집합을 해야겠다. 근데 A 합집합 B가 뭔지 아니? 뭔지 알죠? 자, A 합집합 C가 뭔지 아니? 뭔지 압니다. 그 둘의 교집합만 하면 되겠구나. 그럼 누가 겹쳐 있지라고 생각해보면 4가 겹쳐 있고요. 4만 겹쳐 있네요. 따라서 답은 4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뒤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U 전체 집합은 24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고요. A집합은 3의 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집합은 15의 약수라고 되어 있네요. 이럴 때는 우리가 원서를 써놓고 푸셔도 괜찮긴 해요. 원서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자, A 같은 경우에 3의 배수인데 다 쓸 필요가 없죠. 어차피 전체 집합이 24 이하기 때문에 3, 6, 9, 12, 뭐 15, 괜히 썼나? 너무 많네. 18, 21, 24 다 썼습니다. 자, B도 볼까요? B는 누구야? 15 약수금 1, 3, 5,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지? 라고 했더니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구할 때 그나마 편한 방법은 여집합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해서 드몰간 법칙을 쓰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럼 우리가 3의 배수인 A집합과 15의 약수인 B집합 사이에서 먼저 교집합을 구한 후 그 다음에 여집합을 구하는 방법을 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 교집합 B가 뭔지 한번 써볼까요? 1, 3, 5, 15 중에서 3의 배수에 해당하는 건 3하고 15밖에 없네요. 따라서 3과 5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여집합은 뭘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뭘까를 생각해보면 3, 5를 제외한 24 이하의 자연수를 전부 쓰는 거겠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쓸게요. 다 쓰기 귀찮으니까 1부터 쭈루룩 하고 쭈루룩 해서 24까지 쓰고 여기서 3하고 5만 제외시켜 15 죄송합니다. 15만 제외시켰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다 쓰긴 좀 귀찮네요. 아니면 요렇게 조건제시법이 있으니까 요게 좀 좋겠다. 잠시만요. 조건제시법을 쓸까요? 이렇게 해서 x는 3과 15를 제외한 24 이하의 자연수라고 하면 더 좋겠네요. 좀 더 수학적으로 완결성이 있어 보입니다. 엄마 문제 잘못 풀었다. 죄송해요. 문제를 잘못 풀었어요. 어쩐지 이렇게 답을 구할 리가 없다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냐? 문제를 잘못 썼어요. 여기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인데 제가 그걸 합집합으로 써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만 다시 풀게요. 여기가 합집합이었어요. 아니 또 그래. 교집합이었어요. 그럼 여기가 합집합이겠네요. 그러면 A 합집합 B를 구한 후 여집합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A 합집합 B를 해봅시다. A 합집합 B를 해보면 자 여기 쭉 3의 배수 쓰다가 이번에는 1하고 5만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1, 5를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쭈루룩 3의 배수 쓸게요. 3, 6, 9 블라블라블라 24까지 이렇게. 그러면 그것의 여집합이니까 1부터 24 중에서 쭉 요수들을 다 제외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네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네, 24까지 꼭 369 게임 할 때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3의 배수가 아닌 것들이 쭉 써 있고요. 원래 5가 들어가야 되는 1하고 5가 들어가야 되는데 1하고 5는 제외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전체 집합의 개수가 50개, A가 15개, B가 16개, 교집합이 7개의 원소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래요. 우선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누구야? 여기 이렇게 가렸어요. 이게 가로가 좀 작게 되어 있네요. A 여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썼겠죠.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A의 개수를 뺀 거야. 그러면 50에서 15를 빼니까 35. 네,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 차집합 B가 뭐야? 원소 개수 몇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A 차집합 B를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A 차집합 B라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A에서 B를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A에서 A 교집합 B를 제외시키는 거죠.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는 15개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7개를 제외시킨 8개가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 A여 합 B여라고 되어 있는데 A여 합 B여 너무 복잡하죠. 요거는 다른 말로 써볼게요. 두모르간 법칙을 쓰니까 A 그 다음에 교 B의 여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체의 원소의 개수에서 빼는 거죠. 누구를? 바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시면 돼요. 그것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는 거니까. 전체 원소의 개수가 50개였고요.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아까 7개였죠. 그래서 7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7개니까 7을 빼서 43이 나왔습니다. 자, 또 비슷한 문제네요. 이번 A여 교 B여 여기도요. 이렇게 그냥 바로 풀지 마시고요. A여 교 B여를 A 합 B의 여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합집합 B를 A 합집합 B를 구한 후 그것의 개수를 전체 집합에서 빼면 되겠죠. 그러면 NU에서 N A 합집합 B의 개수를 빼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하지를 생각해 보면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한 후 교집합의 개수를 빼는 게 합집합의 개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얼마죠? 7을 빼면 8, 24가 나오게 되네요. 네. 그러면 전체 개수는 어떻게 되냐? 전체 개수 50개니까 50에서 24개를 빼니까 답은 26개. 이렇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푸는데요. 그럼 제가 풀이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경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크게 보고 할게요. 자, 이렇게 전체 집합을 이렇게 벤다그램으로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A 그 다음에 B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개수를 하나씩 적어 넣어요. 전체는 50개, A 15개, 이렇게 조그맣게 쓸게요. 15개, B는 16개. 아직 정확하게 모르니까 파티션별로. 왜냐면 요 각각의 구간 여기 4개의 영역의 개수를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교집합이 7개야. 그러면 여기가 7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합쳐서 15개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 8개겠네. 여기 합쳐서 16개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다면 9개겠네. 그럼 8, 7, 9 다 더하면 얼마지? 24개네. 그러면 24개가 여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바깥쪽에는 26개가 들어있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요것만 채워놓고 나면 나머지 문제 풀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뭐 A 차집합 B의 개수가 뭐야? A 차집합 B가 바로 여기를 의미하죠. 그럼 8개야. 그 다음에 뭐 합집합이 여집합이 몇 개야? 합집합이 여집합이 뭐야? 바깥 부분이니까 26개. 미리 만들어 놓고 푸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교집합의 바깥 부분은 몇 개야? 그럼 교집합이 7개니까 7개의 바깥 부분 그러면 43개. 그 다음에 A 여집합은 몇 개야? 그럼 A가 요렇게 있는데 A 여집합은 9개랑 26개를 합친 거겠죠? 그래서 수를 합치면 35개. 이런 식으로 푸셔도 좋습니다. 네, 집합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